국민의힘 이준석 지도부는 범보수 후보 지지율로 경선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듣던 표현으로는 여론조사 100%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것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3차 4사람이 남는 경선에서도 바로 이렇게 범보수 후보 지지율하고 같은 방식인 여론조사 100%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 표만이 아니고 좌파, 범좌파 표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국민의힘의 후보를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과 같이 좌파표까지 받아서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 100% 했을 때 지난 총선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4.7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때 그때는 민주당의 운동장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운동장이 기울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권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의 운동장은 이번 대선에서 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결코 공평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4.7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선의 참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망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100%, 이번에 여론조사 100%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론조사 100%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게 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의힘 선수는 이것이 축구 경기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선수는 쓸데없이 2배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지금 좌파 쪽에서 표를 받고 있죠.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그 좌파표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 좌파니까 좌파 찍죠.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올 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30% 이렇게 호남에서 34% 찍어주겠습니까? 민주당에서 30%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 물론 좌파에서 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좌파 표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 그래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본선에서 받지도 못할 이 좌파 표를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 표를 어떻게 받는가? 유승민 후보 내세우는 정책이 어떻습니까? 공산경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정책, 그거 좀 더 그 사회주의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홍준표 후보 요즘 무슨 JP 편지라고 내놓는 정책, 그거 민주당 정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원희룡 후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민주당 베꼈다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경선에서 좌파표 받으려고 좌파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다. 좌파들한테 공을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파가 속쓰려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좌파 우파표를 합쳐서 숫자 많은 사람을 뽑아주니까 우리가 대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우파를 버릴 수 없겠죠. 그러면 우파 눈치 보면서 좌파한테 아양을 떠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김어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규칙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공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기장 2개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경기장에 가서도 뛰고 우파 경기장에서도 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걸 주장하는 이런 경선 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는 자기 팀 선수를 녹초로 만드는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팀 선수를 녹초로 만들면은 선수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의 지금 1등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꺾으려고 좌파표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좌파표를 같이 집어넣는 경선 룰은 국민의힘의 1등 선수를 망가뜨리고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선수들을 2배로 뛰게 만들어서 진작 망가뜨리고 이미 있는 1등 선수는 고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대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상대팀을 위한 거다 소리가 나오는 게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준석 대표를 뻔히 보면서 이준석을 떠받드는 거,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런 대중들은 단체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경선 룰에 따라서 범보수 후보 지지율로 하는 이 경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보수 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도 아닌 저 뒤로 밀리는 후보가 좌파들이 경선에서만 지지해주는 그 지지율을 가지고 뽑혀서 본선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은 아주 편안하게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죠. 그렇다면 좌파표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무한대로 지급이 될 거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왜 이런 방식을 지지하는 것일까? 여론조사 100%. 말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역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에 꼬임에 빠져들지 말고 좌파표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 정할 것이냐, 좌파표 안 받을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표 받는 것을 찬성하죠. 이준석 지도부를 포함해서. 나가서 이렇게 가면은 진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더라도 내가 대선 후보 되고 싶은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더라도 내가 대선 후보 2번 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욕망의 노예다. 이준석 대표는 글쎄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야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듯이 좌파들은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선수들은 2개의 경기장에서 뛰게 죽어라고 지금 선수들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설령 그냥 그대로 본선에 나와도 그때는 힘이 없어서 못 싸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범보수 후보 지지율로 하는 경선, 국민의힘 이준석 지도부의 경선 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 100%라고 하는 그 경선 방식, 그 앞날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